공정거래의 전속고발권은 기필코 폐지돼야 되고 네. 저희가 조세 관련된 얘기도 쭉 하지만 네. 그 20억 그 고발에 대해서 20억 상한제 네. 그것도 없어져야 되고 네. 저희가 이제 꼭 없어져야 되는 포상금. 포상금 20억 네. 그 상한제 네. 두 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뭐 저희들이 떠들잖아요.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을 네. 어떤 걸 많이 해가지고 이게 네. 재벌 취재가 없다면서요? 네. 예, 없죠. 재벌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그 네. 법안에 대해서 좀 네. 해주시죠. 이게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거운 화두를 던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 잘 되던 시절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7, 8% 잘 나가던 시절에는 예. 재벌 기업들이 뭘 해도 잘 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한 그런 100개 상황에서는 99개가 다 뭐 이렇게 100개의 기업 기업 중에 한두 개가 빵꾸가 났다. 고쳐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시절이 언제냐면 IMF 때입니다. IMF 때는 뭐 재벌이고 뭐고 모두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재벌 그때 개혁을 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못했어요. 코로나 요 위기가 오면서 지금 모든 게 누구나 재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부 OECD의 주요 멤버들입니다. OECD 국가들하고 무슨 통계 발표나 무슨 정책 얘기할 때 OECD는 맨날 들먹거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재벌 얘기만 나오면 OECD 얘기 쏙 빼버려요. OECD 회원국 중에 우리 같은 재벌 체제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글로벌 스탠다드 하고 떠드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좋은 거 쫓아가야죠. OECD 얘기 이런 데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MF 그때 그 구제금융 받을 때 그때가 절호의 찬스였었어요. 근데 그때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벌 해체라는 이런 화두는 진보 정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보수 정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보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재벌 정권 초기에 시작을 했었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에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게 네. 저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 간의 불공정 거래, 기울어지는 운동장으로부터 많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워도 많이 진전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이 하면 다 고발되고 뭐 깜빵가고 그럴 텐데 기업이 하면 숨어 있구나 라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대기업이죠. 대기업들이 안 가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뭐가 있나 했더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공정거래법에 불공정거래로 규정된 몇 줄 법률 조항 이런 걸로 우리 소상공인들, 수도 없는 소상공인들이 망했고 지금도 망해가고 있고 망하기를 바라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통학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속고발권이 정가보도, 그러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보검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칼날이 무뎌져가지고 이제 듣지도 않고 지들끼리 칼만 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생기면 전속고발권이 없으면 공수처에서도 정관들,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들하고 연관이 됐으면 이것도 뭐 같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 해야겠죠. 만약에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면. 근데 누가 이게 만약에 근데 이게 전속고발권이 폐지가 되면 여러 사람이 그 고발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고위직하고 관계됐다면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렇죠. 권한 남용이 되는 것도 수사가 가능하죠. 수사 가능하겠네. 네. 진짜 공수처 생겨야겠네. 이것만 어떡하게.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걸 다시 한번 좀 보완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공정거래법들에 관련된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이 있는 법들이 보통 공정거래법이라고 그러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 안에는 이게 불공정 거래다 하는 내용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나열이 돼 있구나.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법 한 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전에는 제가 볼 땐 아니, 저는 안 수천, 네. 수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네.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악을 쓰고 뭐 NGO 쫓아다니고 뭐 소상공인이 이렇게 국회의원 가서 그 국회 몇 년 그 논의를 거쳐갖고 단 한 줄 들어갑니다. 이게 불공정 거래를 절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막 소상공인들이 죽으면서 발악을 하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나가서 저희들이 법을 만드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번 선제적으로 우리가 저 공청회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네. 그걸 또 공격하기 위해서 뭐 변호사도 나서고 뭐 그 어디입니까 지금 유통학회도 나서고 뭐 그렇죠. 별게 다 네. 나서잖아요 지금. 참 네. 이게 참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속고발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봤을 때는 뭐라 그러죠? 폐지해야 될 꼭 악습이네 악습. 그 그런가요? 제도죠. 악제도. 나쁜 제도. 남의 제도. 그 아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 정가의 보도, 네. 정가 보도 이게 이제 칼을 갈아야 예. 기업들이 자기한테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좋은 자리 가기 위해서요. 공정거래 있으면 좋은 데 가더라고 많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것도 많이 막겠죠. 김현장 많이 가죠. 김현장 많이 가고. 옛날엔 백두산 돌을 깎아 칼을 만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 근데 이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돼서 뭐 제보도 많이 받고 했는데 이분들은 뭐 해서 어디 신문사 기자님하고 무섭을 해요. 그냥 말 듣으려고 하지도 않아. 전화도 안 되고 첫 번째. 제일 전화 안 되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감사원 생각합니다. 아니 국토해양부 그 다음 감사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정책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예 듣진 않아요. 뭐 제가 국토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그 담당자를 내가 리스트 해놨어요. 통화를 하겠더니 안 돼요, 통화가. 한 달 동안. 농담 아닙니다. 한 달 동안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네. 담당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전속고발권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무슨 문제가 뭐 들어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거래냐 불공정거래냐. 그 다음에 이게 좀 심각하다 그러면 검찰에다가 수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고발을 하는 게 전속고발권이에요. 그거에 대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느냐 마느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사한 게 국세청의 조세 포탈범, 조세범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금을 띄워먹었으면 무조건 조세 포탈 범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재벌들 싹 빠져나가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네.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전속고발권 없지만 금감원이 그렇습니다. 금감원에서 금융범죄나 이런 걸 미리 검사에 의해서 나와야 그 다음에 가서 검찰이 뭐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정거래, 무슨 전문성이 강한 분야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절대 거래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탈세범이냐 아니냐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거 전문가만 탈세범인지 불공정거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공정거래의 전속고발권은 기필코 폐지돼야 되고 네. 저희가 조세에 관련된 얘기도 쭉 하지만 네. 그 20억 그 고발에 대해서 20억 상한제 네. 그것도 없어져야 되고 네. 저희가 이제 꼭 없어져야 되는 포상금. 20억 네. 상한제 네.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할 때마다 뭐 저희들이 떠들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을 네. 어떤 걸 많이 해가지고 이게 네. 재벌 실제가 없다면서요. 네, 예, 없죠. 재벌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 그 법안에 대해서 네. 좀 해주시죠. 이게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무거운 화두를 던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 잘 되던 시절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7, 8% 잘 나가던 시절에는 예. 재벌 기업들이 뭘 해도 잘 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아무 그런 이렇게 상황에서는 99개가 잘 돼. 뭐 이렇게 100개의 계열 기업 중에 한두 개가 빵꾸가 나 고쳐주면 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됐던 시절이 언제냐면 IMF 때입니다. IMF 때는 뭐 재벌이고 뭐고 모두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사실은 재벌 그때 개혁을 할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못했어요. 코로나 요 위기가 오면서 지금 모든 게 누구나 재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재벌의 예를 들어서 뭐 100개 그 선단식 기업 구조 중에서 절반이 어렵다. 나머지 절반이 절대 못 도와줍니다. 그렇게 되면 선단이 무너져 버려요. 네. 그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데미지를 안겨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걸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 같은 데 이미 대공황 때 이게 이제 다 없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그놈이 한나 기업만 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나 일본의 재벌체제가 무너졌고, 마지막으로 있던 이스라엘도 무너졌어요, 재벌체제가. 그럼 우리나라만 왜 유독 재벌체제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럼 다른 나라는 왜 이런 재벌체제가 없느냐? 여러 나라의 사례들을 요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있나 국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미국 회사법엔 뭐라고 돼 있냐면, 예. 자회사가 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예. 의결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아, 의결권이 안 됩니까? 네. 투자회사법에서도 예. 투자회사는 상호 출자를 형성하게 되는 주식의 매입을 금지합니다. 예. 상호 출자가 안 됩니다. 예. 영국 회사법에는 예. 자회사가 모 회사의 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취직을 했을 때는 의결권과 배당이 없습니다. 제한됩니다.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는 이슬람하는 거. 이슬람하는 거. 네네. 배당도 안 되고. 네. 예. 독일의 주식법, 예. 그리고 일본 상법, 여기는 오르가시가 안 됩니다. 자회사가 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회사법, 자신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취득을 금지합니다. 예. 이탈리아 민법 똑같은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전부 OECD의 주요 멤버들입니다. 그렇죠. 예. OECD 국가들하고 무슨 통계 발표나 무슨 정책 얘기할 때 OECD는 맨날 들먹거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재벌 얘기만 나오면 OECD 얘기 쏙 빼버려요. OECD 회원국 중에 우리 같은 재벌 체제가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글로벌 스탠다드 하고 떠드는데 글로벌 스탠다드 좋은 걸 쫓아가야죠. OECD 얘기 이런 데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IMF 그때 그 구제금융 받을 때 그때가 절호의 찬스였었어요. 근데 그때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재벌 해체라는 이런 화두는 진보 정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 보수 정권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보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재벌 정권 초기에 시작을 했어야 했었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지금에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공감하는 게 네. 지금은 이제는 그 옛날에 정치 2000년도 초반이나 네. 90년대에 정치했던 그런 하도 네. 개혁과 물론 좋습니다. 네. 옛날에 뭐 과거 청산이 뭐니 여러 가지 좋지만 네. 저도 이제 5.18 단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와서 이렇게 대세금지를 하는 이유는 네. 국민들에 대한 그 개몽운동도 부족을 했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소홀했고 아니란 그 진보 정권들이 네.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다 이제 과거입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가 시대적인 뭔가 하두를 던진다고 하면 네. 경제가 이제 가장 큰 하두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는 뭐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이 던진 하두 네.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네. 또 그런 하두로 넘어가야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시국을 네. 어려운 정세를 좀 타개 나가지 않겠냐.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보니까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그 매몰돼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검찰 개혁이니 뭐니 매몰돼 있는데 네. 진짜 서민들은 그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도 경제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네.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중에 하나만 무너졌을 때는 네. 우리 국가의 경제가 뭐 20, 30년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명역 가능한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도를 던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공혁 수련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저는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느끼는 대한민국 법은 10,000명만 평등하다. 네,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그리고 공산주의죠. 네. 빨갱이 집단이에요. 10,000명이 재벌들이 10,000명 될까요? 넘겠네. 그 2, 3, 4명. 노회찬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네. 아주 저 말을 듣고서 제가 아주 그냥, 네.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는 세상. 나라는 공산국가다. 네. 아주 좋은 얘기고요. 오늘 여기서 하도를 던졌지만 저희가 재벌 해체에 관련된 방송은 네. 강론에 있어서 이제 꾸준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고 네. 또 이제 거기에 소상공인 문제나 저희 농협 문제 네.
기타 했던 문제들은 꾸준하게. 그래서 또 새로운 제보도 이제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대형마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진행할 것이고.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